전국에서 호두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김천시가 김천 호두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 시민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자치단체가 예산 탓을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경 한우가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품 한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폐결핵을 앓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삶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대구가 21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은 다소 쌀쌀하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봄 햇살 속에 기온도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21도, 경주는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평일이지만 잠깐 시간 내서 주위에 핀 봄꽃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만 다소 쌀쌀하겠고요. 다만 안동 등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오늘 낮부터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호두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호두 과자로 유명한 천안을 떠올리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김천이 우리나라 최대 호두 주산지라고 합니다. 네, 김천시가 호두 명품 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호두하면 호두 집산지인 충북 영동이나 호두 과자가 유명한 천안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 호두의 최대 주산지는 김천입니다. 실제로 김천에서는 1,200여 농가에서 한 해 330톤, 국내 호두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판매액은 영동의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호두의 품질이나 유통 과정에서 고부가 가치화에 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천시가 김천호두 명품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국립산림과학원과 신품종 개발에 나서 김천 125와 황학, 금능 등 4개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점이 이제 조기 수확, 다수확, 또 이제 알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껍질이 매끄럽고 또 이제 껍질이 얇아서 상품성이 대단히 좋은. 올해 처음 이들 묘목 2천여 그루를 농가에 보급했고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5천여 그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년간 내로는 이제 묘목을 공급해서 앞으로 한 10년 후면 전국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집단화 단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화에도 나서 지난해 7월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해 다른 지역에서는 김천 호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천 호두가 국내 최대 생산지에 걸맞는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김천시의 명품 호두화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의 11개 출자 출연 기관이 행정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의 출자 출연 기관은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대구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올해 초 대구시가 이들 기관들을 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된 기관은 대구리원과 대구시 교통연수원, 대구경북연구원,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등 11개입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 지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교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부터 대학본부와 교수회 양측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칙 재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협의체는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5대5 동수로 참여해서 오는 6월 말까지 대학본부가 공포한 총장 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과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 등을 재논의합니다.
한편 교수회는 학칙 개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기로 했고 차기 총장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포항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산된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당초 요구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설치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최대한 재정에 맞는 단위에서 또 그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에서 저는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이 점점 지금 복지비 감독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을 하다가 앞으로 그런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또 국비를 받아서 그런 그 기관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단체는 발달장애인 교육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자폐성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장애가 심화되지 않도록 또 그 가족들이 편안한 여생들과 같이 장애인과 함께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는 결국 포항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촌 체험을 한 관광객이 최근 5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농촌 체험을 한 관광객은 모두 158만 3천 명으로 지난 2008년 22만 1,000명에서 최근 5년 사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체험객도 2008년 4만 2천 명에서 2012년 17만 1,000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촌 체험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3억 원을 들여 농어촌 체험마을 3곳을 새로 조성하고 6곳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4.16%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지난달 대구 경북의 상장법인 103개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2월에 비해 2조 380억 원 감소한 46조 9,470억 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 감소는 북한과의 갈등 고조와 유럽의 재정위기 부각 등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78%와 14% 증가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청년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올해 25살의 김용 씨. 10여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 씨는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2년 전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야근까지 자처하며 일을 했지만 취업 8개월 만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폐결핵이 찾아온 겁니다. 폐를 삼켜버린 결핵균이 온몸에 장기로 퍼져 일어나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노 싶다 야. 엄마한테 해준 게 없어가지고. 괜찮다. 내가 니한테 바래는 한 개도 없는데. 7개월 동안 투병했지만 약에 내성이 생겨 나아지지 않고 키 175cm인 청년의 체중이 웬만한 여자 몸무게보다 적은 42kg으로 줄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악화된 경우에는 사실 입원을 좀 해서 영양 공급을 좀 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김윤희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 형편도 좀 어렵고 해서
월 60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입원 치료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평범하게만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용 씨.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짓눌리는 고통의 나날이지만 원망보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20대 청년은 자신보다 항상 어머니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나도 좀 재밌게 대학생 되고 싶은데 못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집이 먼저고 엄마가 먼저니까.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문경 한우가 명품 한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종 개량과 사료 배합 기술로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문경 지역 한우 브랜드인 약돌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강정모 씨. 지난해 소 80마리를 출하해 절반 이상이 1투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축협이 생산한 우수 송아지를 들여 생균제를 혼합한 완전 배합 사료인 TMR을 먹이고 마블링이 완전하게 자리 잡도록 32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한 것이 비결입니다. 생산부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이제 체중이나 등급 출현율이 많이 높아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급육의 기준이 되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문경은 85.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특히 최고 등급인 1투 플러스 출현율은 26.6%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문경 한우가 명품 한우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지속적인 품종 개량과 사료 배합 기술 덕분입니다. 예전엔 농가가 경험에 의존해 사료를 먹였지만 이제는 성장 단계별로 먹이도록 매뉴얼이 보급됐고 전문 연구사가 농장을 방문해 1대1로 맞춤형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개월 후에 TMR 공장이 완공됩니다. 이 추세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장려금도 지원해 가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도록. 고급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문경 한우는 우리 축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축산물 판매 사업 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수 원예 2조 5천억 원, 축산 1조 1천억 원, 양곡 5천억 원 등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판매 사업 4조 원 달성은 경북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 다른 질환인 사시는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시력 저하는 물론 성격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어린이 안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소아 사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시는 전체 소아 인구의 4%를 차지할 만큼 비교적 흔한 소아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관상 눈동자의 위치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시가 있는 아이는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아기가 외사시라는 걸 인정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괜찮은데 남들이 이제 가림 치료를 했을 때 보는 시선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는 이제 시력 교정이라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애한테 미안하고 뭐. 우리 눈은 만 6세가 되면 성인의 시력과 비슷하게 거의 모든 기능들이 완성됩니다. 소아 안과 질환의 치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이상 징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과의 대인관계가 꺼려지고 소극적이 되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력 발달하고 문제가 되면 약시가 될 수 있고 한쪽 시력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입체시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공간적인 감각,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아 사시는 눈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시력이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시 중에서도 간헐성 외사시가 가장 흔해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됐는데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어떤 물체를 볼 때 얼굴을 돌려서 본다든지 고개를 기울여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한쪽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그다음에 눈을 부셔한다든지 심하게,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는 애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가 2개 보여요.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시 수술은 약간의 과교정을 해줌으로써 재발과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데요. 얼굴의 변형과 성격 발달에도 장애를 주는 소아사시. 어릴 때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정상 시력은 물론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디컬 투데이였습니다. 제10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립니다.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25개 나라 321개 업체가 참가해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에너지 분야 아시아 3대 전시회로 성장한 올해 그린에너지 엑스포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엑스포 기간에는 국제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함께 열려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영천시 부관면에 있는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910마리와 내부 335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서 10대와 소방관 3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술에 취했고 운전석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대리운전을 시켜 발견 장소까지 갔고 이 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대구 경북민들을 위한 인문 강좌, 재미있는 고전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오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논어와 도덕경, 사기 등 동양 고전을 주제로 경북대 인문대학 교수가 강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햇살 가득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2, 3도가량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 21도, 경주 2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시고 산책하는 여유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서해안과 안동 등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